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설명에서 정태적 설명법이란 무엇이냐 해서 정의, 지정, 비교, 대조, 분류, 분석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명이다 이렇게 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인데, 정태적이란 시간성을 동반하지 않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동태적이란 당연히 시간성을 동반한다. 당연히 시간성을 동반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동태설명은 정태적에 비해서 아주 간단해요. 뭐가 있지? 서사, 과정, 인과야. 그래서 우리 교재 맨 하단에 서사 보이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과정, 인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뭐지? 사건의 실체야. 무엇이야? 무엇? 이건 사과의 단계야. 어떻게야? 이건 사건의 원인과 결과야. 이번엔 인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사적 진술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죠? 시간이에요. 이어서 행동입니다. 대신에 뭐가 있지? 시간, 행동, 즉 움직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의미야. 자, 이게 기출문제죠. 다음 중 서사적 진술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시간, 의미, 행동이야. 그러면 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하기에 서사문학 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뭐야? 소설이야. 그러면 소설의 3요소가 뭐야? 주제, 구성, 문체야. 그치?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인데 구성의 3요소가 뭐냐? 인물, 사건, 배경이야. 이랬을 때 거기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거야. 그렇죠? 이게 배경이에요. 시간적 흐름. 그 다음 소설 하면 주제, 구성, 문제에서 주제가 바로 뭐야? 의미야. 그러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우리가 서사라고 한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의 전개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서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두세 시간이나 눈을 붙였을까? 신북청역에서 잠을 깼다. 차가 1시간 반이나 연착 함흥에서 내리니 9시가 다 되었다. 바삐 차표를 사가지고 부전행 차를 탔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의 전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다 이어서 과정이야. 과정이란 어떻게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끓여.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뭐냐? 수프를 먼저 넣냐? 아니야. 라면을 먼저 넣냐? 아니면 둘 다 한꺼번에 넣냐? 이 차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르 순서의 날이다. 이걸 이야기해.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거 있지. 뭐가 있을까? 김치를 담그는 법. 이러면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가? 그 순서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 교재 보자. 뭐라 나오지? 책을 만들려면 먼저 원고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한다 이렇게 나오지. 이제 순서의 나열이다. 그런데 인과란 왜 그런데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했을 때 원인과 결과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겠지. 뭐가 있지? 수질오염 이렇게 써서. 그러면 수질오염이 있으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수질오염의 원인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수질오염의 오염의 현황이 나와야 돼.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오염의 해결책이 나와야 돼. 원인이 나오고 거기다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해결책.
이런 것 보고 우리 뭐라 하지? 인과적 진술이라 그래. 원인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적 오염이 어느 만큼이나 널리 확산되었는가가 나오겠지. 해결책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사건의 실체냐, 단계, 순서의 날이냐, 원인과 결과의 진술에 따라서 서사, 인과, 과정 이렇게 나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서사, 인과, 과정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편의상 그 다음 페이지에 논설문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니다. 다음 중 기술 방식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마번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이야. 나는 길룡이와 함께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집을 찾아간 것은 4월이 10월이 다 되어서였다. 아직 해방의 감격이 아주 가시지 않은 때였다. 그러나 뜻밖의 그는 몸져 누워 있었다. 원인 모를 열병을 앓았노라고 하였다. 그 뒤 한 달포가 지났을까 어느 일요일 아침 그가 불쑥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자, 해방이 왔다. 근데 길룡이를 만나지 못했다. 10월이 다 되었다. 길룡이 집을 찾아갔다. 아파 누워 있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길룡이가 나를 찾아왔다. 뭐라고? 이거지. 동태적이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의 전개다.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마법만 서사적 진술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해서 가, 나, 다, 라 거기에 뭐는 가, 나, 다, 라 네 개가 나와주고 있는데 가번 보세요. 됐어요? 거기 가번 보시고 이어서 라번 보세요. 가와 라는 두 개가 우리가 뭐라 하지? 설명적 묘사야.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준 일종의 설명적 묘사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해서 나번 보세요. 나와 다는 둘 다 묘사인데 뭐지? 대단히 문학적 묘사야. 그래서 나번은 지금 뭐지? 말 그대로 저녁 무렵의 풍경을, 다번은 단풍의 아름다움을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묘사란 뭐지? 대단히 감각적 비유절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감각적 비유적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 게 나와 다여. 그러므로 가, 나, 다, 라의 공통점 뭐야?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소위 설명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법만 서사다. 그래서 설명은 설명인데 가, 나, 다, 라는 뭐죠? 정태적. 여기 나오는 마만 동태적 이렇다. 그쵸? 그래야 답이 오버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논설문을 한번 살펴보자. 논설문을. 논설문은 무엇이냐 하고 1번에 정의가 나와주고 있는데, 즉 개념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기의 주장을 펴요.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요. 그 다음 뭐하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주장을 펴고 동의를 구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뭐라 하냐? 우리가 설득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논설문의 1차적 목적은 동의요, 궁극적 목적은 행동의 변화다. 설명이란 상대가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지만은 설득은 자기의 주장을 펴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논설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차적 목적, 궁극적 목적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음 이어서, 그래서 설명문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몇 개의 조건이 필요한데 뭐라고 나와? 명료성, 주관성, 논리성이야. 당연하지. 그치? 맞지? 다음 3번이야. 이번에도 뭐지? 구성이야. 그런데 거기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지난 시간과 똑같이 한번 써보자. 뭐야? 서론이야. 서론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근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죠? 집필 의도, 집필 취지.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내가 왜 설득하려고 하는가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엔 뭐가 나오지?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어서 본론 부분이야. 본론 부분에 오면은 이번에는 이에 제기한 논제의 해명 부분이다. 그랬을 때 논제의 해명 부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주지, 두 번째 나오는 게 부연이야. 그런데 이 주지 부분을 다뤄준 걸 우리는 뭐라 하죠? 명제라고 한다. 명제라고 한다. 그래서 명제를 내세우고 논거를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주장이고, 말을 그대로 풀면 돼. 논리적 근거야. 말 그대로 주장의 근거를 내주는 근거 제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명제와 논거가 만나야 하나의 문단이 된다. 명제와 논거가 만나야 하나의 문단이 된다. 자, 간다. 그런데 이번엔 결론 부분이야. 이번에는 결론 부분이 왔더니 당연히 뭐야? 요약 정리해주고, 그죠? 그걸 통해서 주장의 강조를 가져오는 부분이다. 주장의 강조를 가져오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리 했을 때 이런 거 있지. 제가 칠판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했냐.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진술이 있고 구체적 진술이 있다. 이때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만나야 하나의 문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행동 양식이 다르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뭘로 나왔어? A는 B다의 거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행동이 다른지 뭐 해줄 필요가 있어? 상술 예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하지? 하나의 문단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이번엔 똑같은 문장을 쓸게.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다. 이래서 그런데 초딩들이 있죠. 유치원 애들이 있어. 얘들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상황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신체 구조가 다른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 같은 성인들에게는 이게 불필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신체 구조가 다른지 상술 예시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니다. 똑같은 일반적 진술이긴 하지만은 보편적 사실일 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설명은 남이 잘 모르는 걸 알려준 게 목적이라 하겠으니까. 뻔히 아는 것은 쓸 필요가 없어. 잘 모르는 걸 써야 돼. 자, 간다. 설명문은 말입니다.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만나야 하나의 문단이 돼. 그런데 이 구체적 진술 없이 일반적 진술만 가져도 하나의 문단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없이 이것만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다시 하겠어. 구체적 진술 없이 일반적 진술만 가지고도 하나의 문단을 이룰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봐. 시험을 보면 지문을 길게 줘. 그래가지고 가, 나, 다, 라 이렇게 써놓고 밑에 문제가 뭐가 있냐. 이끌, 가, 라 중에 어느 한 문단을 빼도 문맥상 하자가 없다. 어떤 문단을 빼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전부 뭘 빼라는 이야기야? 이걸 빼라는 이야기야. 이미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굳이 상술 예시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필수적 요소.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나
구체적 순서는 뭐죠? 의무적 요소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아. 그러나 논설문은 전혀 별개다. 논설문은 명제가 있으면 반드시 논거가 있어야 돼요. 둘 다 뭐죠? 필수 요소야. 둘 다 필수 요소야. 그래서 만약에 설명이 그렇지만은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면 우리가 알기는 사실명제라고 그러는데 사실명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토마토를 다 과일이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왜 채소류인가에 대한 장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다시 하기해서 명제가 있으면 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논거 없이 명제만 가지고 하나의 문단을 이룰 수가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은 나중에 또 여러분이 저하고 시험 문제 풀 때 지문을 준단 말이야. 여기 봐봐. 여기처럼 가, 나, 다, 라 지문을 줘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끌, 가, 라는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 올바르게 순서를 배열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 순서 배열 문제. 그런 문제는 주지와 부연, 즉 명제와 논거를 붙여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문단 순서별 생략된 문단 집어넣기 빼기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명제와 논거가 하나로 만나야만이 하나의 문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지?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은 거기 나오는 명제의 명료성, 명제의 공정성, 논거의 확실성, 추론의 논리성, 용어의 정확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명제는 명확해야 돼. 우리 교재 263쪽 맨 하단 보세요. 뭐가 나와? 명제의 명료성이야. 명제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그치? 다음 이어서 명제가 공정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자, 이 문장 맞는 문장입니까? 자, 먼저 이것부터 갑시다. 먼저 이것의 원형, 즉 기본형 삼가다예요. 그러므로 우리 국어에 삼, 가, 하, 다란 말이 문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이렇게 써야 돼요. 삼갑 기다려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장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이 말은 말입니다. 담배 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펴달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나치게만 피지 말고 계속 펴달라는 이야기야. 이걸 빼내야 돼.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삼갑시다 그래야지 지나치다는 말은 하루에 두 갑 피는 사람이 한 갑만 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이야기하고도 누워요. 왜냐하면 지나치다의 기준이 모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명제로 나타날 수가 없어. 그치? 다 이어서 논거의 확실성. 논거는 다양하고 확실해야 돼요. 다 이어서 추론의 논리성. 그래서 추론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연역추론, 귀납추론, 변증추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냐. 다음 용어가 정확하냐. 당연하죠. 용어가 정확해야 한다. 다음 이어서 자 여기서 우리 교재는 없지만은 간단히 그걸 한번 살펴보자. 간단히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하고 설명문이란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시간은 뭐죠? 논설문이란 무엇이냐 이걸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설명문은 말입니다. 뭐죠? 정보 전달과 이해기능이다. 이건 뭐죠? 주장과 동의를 통한 행동의 배당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반드시 시시적 음란 사용이 가능해. 내가 지난번에 지시적 음이란 뭐라고 봤습니까? 지시적이란 1차적
사전적 의미야. 그러니까 문학적 언어로서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저런 뜻으로 쓰이고 이런 것들은 안 돼. 무조건. 왜? 그러면 객관적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거든. 그러므로 반드시 정보 전달과 이 얘기는 할수는 지식 의미만 상해야 돼. 그러나 이건 어쩌냐? 시시적 의미가 추가돼요. 그러나 문학적 언어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여학생을 꼬시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야 돼. 그 상대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말을 설탕을 좀 발라야 돼. 실제로 이쁘다. 근데 엄청 이쁘다. 너 착하다라고 해줘야 돼. 뭐라고? 함축 의미의 언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단은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만나야 하나의 문단이 되지만은, 그치? 여기는 명제와 논거가 만나야 하나의 문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실은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시험 나왔어요. 설명문의 언어와 논설문의 언어의 차이점 무엇이냐. 문은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건 뭐죠? 서론, 본론 구성의 3단 구성이 대단히 많지만은 이건 3단, 4단, 5단 기승전결. 그렇죠? 서론, 본론, 교류의 3단 구성, 기승전결의 4단 구성 등등의 구성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이게 지금 붉은색으로 네모처럼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여기는 뭐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A는 B다의 걸로 나와요. 여기는 뭐지? A는 B해야 한다로 나와. 글을 읽고 이게 설명문이 논설문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명령의 꼴. A는 B해야 한다. 뭐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하잖아. 그러므로 A는 B해야 한다의 꼴로 나오고 있는지 A는 B다의 꼴로 나오고 있는지만 봐도 이게 논설문 설명문이 가능해요. 구분이 가능해.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꼭 담아두면 좋겠다. 그렇죠? 간단히 설명문과 논설문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논설문과 설명문의 차이점을 살펴봤어. 이번에는 이번엔 논증의 3요소가 이번엔 논증의 3요소가 나와주고 있다 그래요. 이 시간에는 원래 이 논증의 3요소에는 뭐가 있죠? 명제, 논거, 추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셋 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시간은 명제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논거와 추론이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명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지? 주지 부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명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사실명제야. 이어서 뭐죠? 두 번째 가치명제야. 세 번째 정책명제입니다. 이거야. 사실명제는 A는 B다의 꼴로 나타납니다. 사실명제는 A는 B다의 꼴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책명제는 아까 말씀드린 A는 B해야 한다의 꼴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 동물이다. 만약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나타났지? A는 B다의 걸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 더 쓸게.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다. 좀 전에 썼어요. 그래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긍정명제, 이걸 부정명제라고 했으나 오늘날엔 부정명제를 쓰질 않아요. 토마토는 채소류다.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왜 과일류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채소류인가를 쓰면 되는 거예요. A는 B다의 꼴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정원은 감축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칠판 지우고 볼게요. 고래는 포유동물이다와 국회의원의 정원은 감축되어야 한다. 이 두 개의 문제를 보면은 이건 반드시 뭘 달고 오게 돼 있어. 찬반 논쟁을 달고 오게 돼 있어요. 지역과 국민의 대표성의 측면에서 정원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국회의원 맨날 먹고 논 뒤 정원 줄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건 찬반 논쟁을 가지고 와요.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 찬반 논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A는 B해야 한다 했고는 이건 찬반 논쟁을 가져오지 않아요. 이건 참이지만은 이건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달라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치 명제는 A는 B다의 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교재보니까 뭐가 나오냐? 직진은 뭐죠? 최고의 금속 활자 본이다. 이거야.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또 최초의 이런 말을 쓰는데 과연 그 말이 역사적으로 성립할 수 있냐는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용벼천가 이전에 후미조로 쓰인 책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 후미조가 창제되고 나서 다른 책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 그대로 많은 전랑과 또는 내용을 겪으면서 결국은 어쩝니까? 문어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최초 이런 말들은 늘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직진해서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무엇의 문제야? 가치의 문제다. 근데 이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어요. 수정 안 돼요. 수정돼요. 그죠? 먼저 사실명제와 정책명제를 구분하고 사실명제와 정책명제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수정 불가, 수정 가능이야. 언제든지 새로운 금속활자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를 하는데 제가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 논설문은 A는 B해야 한다라고 썼거든. 그런 것처럼 정책명은 거의 대부분 대중적이며 시사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나오지? 신문 사설에 많이 나와. 신문 사설에 많이 나와. 그러나 이러한 사실명제에서 여기 나온 직지가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라요. 그렇게 나와. 그러면 이걸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명제와 가치명제는 대단히 학술적이며 대단히 전문적인 데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써야네. 학술 논문에 쓰는 겁니다. 근데 논문이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없잖아. 논문이 어떻게 우리 시험에 나오겠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명제와 가치명제를 가지고 나온 논설문은 거의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논설문은 거의 대부분 정책명제를 가지고 쓴다. 그렇기 때문에 A는 B해야 한다의 꼴로 나오면은 설득이구나, 주장이구나 이렇게 보면 편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논설문이구나. 그래서 사실명제와 가치명제의 어디에? 학술 논문에. 그죠?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면 졸업 논문,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 다음 우리가 알고는 신문 칼럼이나 사설에서 많이 쓰는 게 정책명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정책명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딱 보고도 이거 논설문이구나, 이거 설명문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B해야 한다로 나오면 뒤에 논거 찾아보자. 그 다음에 A는 B다 있고 나오면 뒤에 상술 예시 비유 근거 제시를 찾아보자. 이게 설명문이구나 하고 쉽게 우리가 글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뭐가 나오지? 명제에서 사실, 그 다음에 정책, 가치명이 나오는데 명제 보니까 단일성, 공정성, 명료성 약이 나오지? 밑줄. 그 명제 요건에 보니까 단일성, 하나의 그림은 오직 하나의 명제만 있어야 한다. 거기 또 가로 1번 명제에서 두 번째 줄 요건 나오죠? 먼저 하나의 그림은 오직 하나의 명제만 있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명제가 있어버리면 주제가 둘로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공정해야 돼. 당연히 다음 명확하고 간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하고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거기 나오죠.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장군. 이건 사실이야. 절대적 참이야. 다음 이어서 정책명제 국어순화해야 한다. 국어순화 반대론자도 있어요. 다음 이어서 가치명제 선악 미추 가치 판단의 문제다. 진달래 고생 김소월의 대표작이다. 김소월 작품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대표로 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찾아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치명제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명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명제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지? 다리가 있어. 근데 이 다리가 튼튼하려면은 실제로 뭐가 있어야 돼? 교각이 튼튼해야 돼. 이게 떠받들고 있는 튼튼해야 다리가 튼튼한 거지. 그랬을 때 이 교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주지. 뭐라고요? 명제라 이렇게 하려고. 이걸 뭐라고? 부연. 뭐라고요? 논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어쩌죠? 다리도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 논거는 상대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빼도 박도 못한 예들을 들어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적절하게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 논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설명과 논설문의 비교, 그 다음에 논증의 3요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여기 나오는 논거와 추론에서 추론을 정확히 해야만이 글의 순서배라든지 또는 글의 논리성이 적절히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책 날개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거기 나온 논거, 그다음에 추론이 좀 복잡해요. 추론이 좀 복잡합니다. 이 추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